지금 이 순간에도 K 컨텐츠가 그렇게 넷플릭스를 휩쓰고 있으면서도 시즌2는 왜 이렇게 보기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예리한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런가요? 살짝 이제 기강을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엔터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요. 그 예전과 많이 달라진 우리 K 콘텐츠의 또 위상 중에 이 드라마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쵸. 드라마가 계속 히트를 치고 있는데 주가는 반대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궁금증을 이렇게 짜내보도록 하겠습니다. K 드라마 이걸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또 어떤 걸 봐야 되고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대략적인 큰 그림 한번 부탁드립니다. 드라마가요 참 쉽고 어려워요. K-팝 같은 경우는 곡 하나가 팡 뜨면 네. 이게 뭐 예를 들어 피프티피프티란 가수는 몰라도 큐피드라는 곡이 핫백 안에 들었대라고 하면서 곡 하나에 대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관심이 쏠리는데 드라마는 드라마 하나가 잘 됐다고 해서 이 회사의 주가가 막 갑자기 오른다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데 이제 드라마를 보실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제 최근에 넷플릭스를 많이 보시니까 넷플릭스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드라마가 동시 방영되는 게 있고 오리지널이 있어요. 동시 방영이라는 건 TV랑요? 네. 이제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최근에 좀 인기가 있었던 게 뭐 더글로리겠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드라마들의 수익 모델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드라마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드라마 제작사들이 IP, 이 드라마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갖고 있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IP를 가지고 2차, 3차, 4차 매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더글로리 같은 작품들은 IP에 대한 권리가 넷플릭스한테 다 넘어갔어요. 좀 더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오징어 게임 잘 됐잖아요. 네. 근데 넷플릭스만 돈을 벌었다고 계속 기사에 뜨고 말 넷플릭스는 1조를 벌어들였는데 제작사는 뭐 얼마밖에 못 벌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이 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넷플릭스한테 넘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리지널 드라마를 왜 만들지? 왜 남 좋은 일만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리지널 드라마는 마진을 최소 마진을 보장해 주거든요. 히트 할지 안 할지의 리스크도 제작사한테는 있기 때문에 그걸 보전해 줘버리고 성공에 대한 걸 넷플릭스 다 가져가 버리는 거군요. 뭐 ETF 같은 거죠. 위험을 줄이되 이제 마진을 조금 가져가는 네,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네. 오리지널 드라마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짠!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현지 위원님께서 쓰신 엔터주 머니 전략 책 10권을 나눠드릴 건데요. 이 영상의 댓글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와 엔터 기업 종목 이름을 남겨주시면 추첨으로 10명을 뽑아서 도서를 발송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일주일 뒤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오리지널의 장점은 보통 이제 오리지널 드라마를 만들면 GP 마진 기준으로, GP 마진이 이제 매출 총이익률을 얘기하는데요. 네. 왜 영업이익률 OP 마진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작사는 조금 다른 게 이제 매출이 있고 이 매출 원가에 제작 원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비가 네. 들어가서 보통은 전체 얼마의 이 드라마를 팔았고 그럼 이 드라마의 제작비가 얼만데 해서 순매출, 이 순매출을 기준으로 이익률을 우리가 계산을 해요. 그래서 GP 마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통 오리지널 드라마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의 GP 마진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잘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마진을 보장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오리지널을 할 수밖에 없고 오리지널을 또 왜 하냐면 넷플릭스 같은 데는 이제 190개국의 서비스가 되다 보니 이 회사가 유명하지 않은 제작사여도 내 드라마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드라마가 성공을 하게 되면 다음 수주를 받을 때 좀 더 유리하게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레퍼런스를 쌓는 과정에서 오리지널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게 약간 위기자 그쵸? 기회 되게 그쵸? 양면성을 가지고 있네요. 맞아요. 이익단에서의 업사이드는 높진 않지만 네. 이걸 했을 때 정성적인 부분에서 플러스 될 게 많기 때문에 제작사들이 그럼에도 이 넷플릭스를 디즈니랑 아마존이랑 이런 플랫폼들이랑 오리지널 드라마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히트 치고 나서요. 시즌 2, 3, 4 가야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넷플릭스가 회사마다 계약 구조는 다르긴 한데요. 뭐 예를 들면 뭐 DP 이번에 2가 나오잖아요. 네. DP2가 나오는데 이제 이 오리지널의 시즌 2가 나올 때 시즌 1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추가 인센티브라는 건 어떤 건가요? 뭐 예를 들면 그거죠. 시즌 2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 시즌이 재밌으니까 만들었겠죠. 네. 그러면
2를 만들 때 시즌 1 너희가 흥행했으니 얘가 흥행할 때에 따른 대가, 그러니까 약간 성과급 같은 느낌으로 인센티브를 또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예를 들어서 시즌 1 때는 뭐 한 마진 10% 받았다면 시즌 2는 그래 15% 해줄게 이런 식으로 시즌이 올라갈수록 마진이 높아지는 구조긴 한데 이제 시즌제가 많이 이어지는 과정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우리는 왜 그동안요 시즌이 길어지는 게 없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K 콘텐츠가 그렇게 넷플릭스를 휩쓰고 있으면서도 시즌 2를 왜 이렇게 보기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예리한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런가요? 살짝 이제 기강을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이게 미국과 한국 시장의 드라마 구조가 달라요. 제작 시장이. 미국은요, 드라마를 시나리오, 작가 미팅 할 때부터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네. 드라마 하나를 만들 때 예를 들어 이제 작가랑 만나고 좋아 하면은 진짜 빨리 만들면 6개월 안에 드라마 완성되거든요. 아 진짜? 16부작 드라마 빨리빨리 하면.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시즌으로 가기 전에 먼저 트는 파일럿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럿 에피소드 1화를 틀고 반응이 좋네라고 하면 정식 시즌 1로 방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시즌 1을 보면 가장 마지막 5분 남기고 이상하게 끝나잖아요. 갑자기 주인공이 이러고 끝나요. 뭐지? 그러니까 염두에 두는 거예요. 네. 시즌 2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다르게 회당 제작비도 비싸고 한국은 이제서야 이 평균 제작비가 이제 회당 10억 정도로 올라왔는데 미국은 이제 평균 제작비가 뭐 많이 나가면 100억. 보통은 뭐 한 5, 60억, 70억? 근원적으로 이 자금력에 대해서 다르게 발달해 온 거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레버리지를 크게 가져가는 게 마진이 더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시즌제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왕좌의 게임을 예로 들었을 때 이게 시즌이 언제부터 돈을 벌어요? 라고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좀 찾아보니까 보통은 시즌 3부터 이제 좀 돈을 본격적으로 벌더라고요. 고정비는 어느 정도 충당이 되고 이제 그때부터는 마진이 확 올라가는 구조인 거죠. 이미 시즌 3까지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충성 있는 팬덤이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은 보통은 다 시즌제로 가는 게 대부분이고 한국은 이제 시즌제로 갈 필요가 없는 게 한국은 그만큼 콘텐츠의 소비 주기가 빨라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회당 제작비가 미국처럼 그렇게 크지도 않고 한국은 조금 더 다양한 드라마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서 이제 성장 단계로 올라오고 있는 산업의 구조이기 때문에 시즌제까지가 잘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올해 하반기 보시면 뭐 낭만 닥터 김사부도 3가 나왔고 뭐 경이로운 소문도 이번에 뭐 2가 나오고 이제서야 시즌제로 가고 있는 형태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한국과 미국의 시장 차이가 있다. 근데 어쨌든 우리도 스케일이 계속 커져가고 있고 OTT들이 네. 생기면 스케일이 커지면서 시즌제가 이제 우리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네요. 그쵸.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 또는 대장격인 기업들 주요 메이저 기업들 몇 개 말씀해 주세요. 이제 가장 메이저라고 하면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 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여긴 이제 TVN 채널에 많이 작품을 납품하는 CJ ENM의 자회사고요. 콘텐츠리 중앙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는데 여기 이제 JTBC 이런 회사가 이제 두 개의 조금 메인 대형사고요. 중소형사로 가보면은 이제 최근에 우영우로 만든 A스토리라는 에이스타. 회사도 있고 재벌집 막내 아들을 만들었던 레몽레인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옛날 드라마긴 한데 그 동백꽃 필 무렵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큰 작품을 만들고 있는 펜엔터테인먼트라는 펜엔터. 회사도 있고 그리고 펜트하우스 만든 초록뱀 미디어라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앞으로 와보면 SBS도 이제 미디어 쪽에 포함이 돼 있고 뭐 CJENM도 있고요. 그래서 제작사들은 소규모로 가면 정말 많은 제작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아마도 올해 하반기 때 무빙이라고 하는 드라마 되게 큰 드라마거든요. 디즈니 오리지널을 만드는 뉴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요. 정말 많은 제작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돈을 버냐라고 한다면 오리지널은 사실 이제 좋은데 돈이 조금 제한적이라고 했잖아요. 돈 버는 구조가 동시방영이에요. 동시방영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이게 TVN이나 뭐 공중파 이런 데랑 방영이 되면서 넷플릭스, 디즈니에서 동시에 볼 수 있는 드라마들을 동시방영. 네. 세 글자로 줄이면 선판매, 네 글자라면 동시방영 작품이라고 하는데 네. 이 작품들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 이상의 마진을 벌어들입니다. 어떻게 고정은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작품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버냐면 이제 제작비를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네. 우리가 제작사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TVN이라고 할게요. TVN 채널에 이 드라마를 팔았을 때 TVN 채널에서 주는 편성 대금이 있을 거잖아요. 네. 우리 채널에다 너가 팔았을 때 주는 방영 대금. 이게 편성 매출이라는 항목인데 전체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100에서 50%는 이미 편성으로 충당을 한 거죠. 그리고 15에서 20 정도는 PPL, OST 이런 걸로 이제 제작비를 충당하는 거죠. 네. 그럼 전체 100 중에서 한 뭐 정말 보수적으로 보면 한 50에서 70% 정도는 이미 편성 매출과 기타 매출로 충당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나머지 이제 30 플러스 알파를 어디서 채우냐? 이게 판매 매출. 어떤 플랫폼에 얼마나 비싸게 파냐에 따라서 작품의 마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동시 방영을 한다는 게 이 판매 매출을 넷플릭스가 얼마를 주냐에 따라서 적게는 20, 많게는 40%까지 마진이 남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정확히 이제 오피셜한 숫자는 아니지만 이제 좀 추정을 해봤을 때 빈센조 같은 드라마들은 이제 네. GP 마진 기준으로 그래도 한 30% 이상은 남았을 걸로 추정을 하고 이제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도 MD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본다면 이제 30%에서 많게 보면 40%까지 좀 마진을 남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보죠. 재벌집 막내 아들도 많이 벌었고요. 아, 이거 좀 어려운데요. 그러면 오리지널 쪽으로 이게 길이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좀 더 많이 하는 회사들도 있을 것 같고 동시방영 쪽으로 집중하는 회사들도 있겠네요. 맞아요. 어. 그래서 네. 중소형, 정말 앞에 말씀드린 A스토리, 펜엔터, 레몽레인, 초록뱀, 유 이런 중소형 제작사들은 회사의 운영 자금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해당 제작비가 평균이 10억, 많게는 15억, 20억까지 가는 상황에서 16부작을 만들려면 최소 200억 정도의 자금은 필요한데 이 워킹 캐피털이 이 정도가 안 되는 회사들은 하나의 큰 레버리지를 빵 낼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최근 중소형사들 보면은 제작비가 막 400억, 500억, 600억 되게 비싼 작품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왜냐면 이 규모를 크게 만들어야 레버리지를 크게 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중소 제작사들은 하나의 동시방영 작품 큰 거를 만드는 전략을 택하고요. 왜냐면 하나만 비싸게 팔아도 30-40%의 마진을 남기면 그것만으로도 이제 1년을 또다시 수주를 받아서 새로운 드라마 만들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소 제작사들은 동시방영에 조금 더 집중하는 전략을 쓰고 이제 대형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리 중앙은 둘 다 많이 만들어요. 근데 동시방영으로는 수익성을 챙기고 이제 오리지널을 만들면서 자기들의 레퍼런스를 미국 이런 시장에서 쌓아가는 거죠. 우리 이런 거 흥행시킨 전적이 있어. 네. 그러니 다음 드라마 만들 때 우리한테 맡겨라.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에서요, 점점 이렇게 흥행할수록 박인 파워가 생길 거잖아요. 협상력이 생기게 되면 그쵸, 그쵸. 어떤 식으로 더 유리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나요? 지금은 제작사가 조금 더 유리한데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어떤 작품을 넷플릭스가, 그러니까 기존에 1년 전에는 뭐 이제 뭐 제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한다면 1년 전에 A라고 하는 드라마를 넷플릭스가 60% 정도의 리쿱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100%에 60%를 예를 들어 제공을 해줬다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회사가 해외에서 이제 작품 히트시키는 성사율이 높아지면서 이제 올해는 똑같은 규모의 작품인데도 우리 70% 줘. 안 그럼 나 디즈니한테 팔 거야. 이런 식으로 제작사들이 좀 파워가 있는 제작사들은 자기 그 넷플릭스한테 보전받는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1일부터 나가는 동시방영 작품이 넷플릭스한테 받는 그 정산율이 높아졌어요. 그런 식으로 좀 제작사들이 협상력을 발휘하고 사실 플랫폼 입장에서는 오리지널 드라마 말고 동시방영에 대해서는 이제 협상력이 좀 낮은 편이죠. IP에 대한 권리가 제작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걸 정말 유치하고 싶다 하면은 제작사 편을 들어줘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들으면 좋은데 이게 왜 이렇게 명쾌하지가 않죠? 뭔가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제가 나름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드라마는 히트를 했다 안 했다의 경계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앞에서 엔터에서도 뭐 세븐틴 누군지 모르는데 500만 장 팔았다 우와 같잖아요. 근데 닥터 차정숙 TV에서 보는데도 막 15% 이렇게 나왔어. 근데 잘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러니까 주가에 반영이 잘 안 되는 거죠. 오징어 게임 정도의 파급력이 생기지 않는 이상 네. 드라마들은 조금 더 주식시장에서는 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 하나하나의 성과보다는 네. 이 회사가 뭐 정말 큰 대형 메가 히트 작품을 만들던지 아니면 실적에서 증명을 하던지 약간 이게 조금 더 엔터사들과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 잘 됐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사실은 콘텐츠리 중앙이랑 레몽레인이라는 회사가 같이 만들었어요. 네. 근데 레몽레인이라는 회사는 훨씬 더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인데 네. 그런 거죠. 하나의 메가 히트작을 만들었는데
대형사가 있고 중소형사가 있어요. 그럼 주식시장에선 어디를 좀 더 주목할까요? 중소형사겠죠. 네. 조그마한 회사가 이런 작품 만들었네? 그래서 레몽레인이 확 튀었었던 거고요.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잘 된지 몰랐었는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에이스토리라고 하는 작은 회사의 주가가 확 튄 거고. 그래서 중소형사에서는 드라마 하나하나의 성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식 이끄는 모멘텀으론. 네. 근데 대형사에서는 이게 드라마 하나하나의 성과가 주가의 상승이랑 이어지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다 잘해야 하는 거죠. 아, 어렵네요. 스튜디오 드래곤만 해도 1년에 몇 개나 만들죠? 올해 예정된 작품이 이제 35편. 35편. 그 중에 하나가 대박이 나도 이게 힘든 일이죠. 이게 다 대박 나기도 힘들 거고. 그리고 이게 좀 더 극단적인 예시는 제작사들도 미국 시장에 진출해요. 앞에 엔터사에서도 미국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작사들도 이제 미국에서 뭘 하거든요.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해서 직접 미국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 빅도어 프라이즈라는 제목의 미국 드라마인데 네. 이게 미국 애플 TV 플러스에서 방영이 됐고 이제 TV 시리즈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되게 잘 됐거든요. 네. 그리고 회당 제작비는 미국이니까 당연히 스케일 크게 만들어서 회당 50억. 해당 50원이요? 네. 50억 10부작. 그래서 총 500억짜리인데 네. 이제 미국에서 스카이댄스라는 미국 제작사랑 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부담한 건 250억. 그래도 꽤 크죠? 이게 미국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진출해서 만든 첫 미국 성과임에도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가 딱히 반응을 안 했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체감을 못 하는 거죠. 미국에서 잘 됐대. 그래? 잘 모르겠네? 드라마는 미국 순위랑 우리나라 순위나 이런 게 국가별 순위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편인가 봐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 자체가 미디어도 그렇고 엔터도 그렇고 가장 큰 시장이니 여기서 잘 되는 게 중요한데 이 네. 빅도어 프라이즈는 미국에서 공개가 된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더글로리가 미국에서 방영이 된 게 아니고 애초에 미국 시장에서 제작, 미국인들과 같이 제작을 해서 미국 시장에서 공개한 미국 현지화 아이돌 같은 드라마인 거예요. 네. 그럼에도 이거가 잘 된 거야? 근데 우리는 모르겠네? 이러니까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실제로 공개가 됐는데 주가가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올해 연말에 시즌2로 또 만들어질 거거든요. 빅도어 네. 프라이즈가. 네. 근데 시즌제로 미국에서 이어진다는 거는 정말 잘했다는 건데 네. 이게 아직까지 주가에 뭔가 큰 트리거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이런 표현이 그런데 특히 대형사는 조금 투자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맨날 뭔가를 만드는데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고 네. 중소형사는 솔직히 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네. 근데 중소형사를 보실 때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해보면 하나의 큰 드라마가 언제 공개되는지를 기사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해보시고 이 드라마가 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어디에 판매된지 공시 같은 거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 회사의 실적을 끌고 갈 만한 이벤트라서 오히려 중소형사들은 변동성이 크지만 큰 드라마가 있는 이벤트들이 있는 회사 중심으로 좀 팔로우 하시면 오히려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투자에서는 조금 더 변동성이 크니까 쉽지만 변동성이 크다는 게 장단점이죠. 큰 기업을 하겠다고 스튜디오 드래곤 보면 이제 35개의 드라마를 언제 나오는지 재밌는지 다 확인하셔야 연락보고 되죠. 실적이 되는지 진짜 어렵군요. 이게 어렵죠. 참 쉬워 보이면서도 어려운 쪽이 드라마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밸류상으로 볼 때도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괴리감과 이런 접근성의 어려움과 그리고 결국 이게 돈 버는지 누가 버는지는 나중에 한참 뒤에 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디스카운트 요인이 항상 있다면 밸류는 전반적으로 비싸진 않겠네요. 이게 또 단점인데요. 조금 비싼 편이기는 해요. 밸류도 비싸요. 네,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제 30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CJ ENM이란 회사랑 콘텐츠리 중앙은 미국 제작사를 그냥 사버렸거든요. 네. 우리는 진출하기 싫고 샀어요. 음. 근데 산 그 미국 제작사가 실적을 못 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계속 둘 다요? 네. 그 콘텐츠리 중앙이 산 윕이라고 하는 미국 제작사는 이제 분기에 적게는 40억, 많게는 100억 정도씩 손실을 아주 꼬박꼬박 내고 있고 CJ ENM이 산 피프스 시즌, 여기가 그 라라랜드 만든 회사거든요. 진짜요? 여기는 이제 분기에 이번 1분기 때 이제 400억의 손실을 냈고요. 400억이요? 아무리 커도 그 정도 손실 내면 너무 영향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수한 미국 제작사들이 생각보다 손실이 너무 커서 연결단에서 실적이 계속 훼손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과는 별개로 이 두 회사들은 미국 제작사의 턴어라운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하반기
때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 그 미국 법인에서는 의 나오나요? 턴어라운드. 네, 우선 예정된 거는 이 1분기 때 막 420억씩 손실을 냈던 게 네. 뭘로 하면 400억씩 손실을 내겠어요. 드라마를 하나도 못 만들었거든요. 와, 네. 어렵네요. 네. 보통 이제 뭐 1분기 때는 뭐 미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 만나는 것만으로도 돈을 줘야 돼요. 시나리오 미팅 이걸 가지고 만들지 안 만들지 몰라도 이제 돈은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정비가 많이 나가고 그래서 많이 나갔는데 이제 네. 하반기 때는 그 피프스 시즌이라는 회사는 이제 분기에 최소 8편에서 10편 정도씩은 꼬박꼬박 낼 예정이고요. 어쨌든 작품을 네. 만들면 돈은 벌 거잖아요. 음. 그래서 1분기 때는 아무것도 없었고 2분기 때는 아마 한 5편 정도의 작품을 만들 거고 네. 이제 3, 4분기 때 좀 많이 몰려 있어요. 아. 그래서 좀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만한 이벤트는 있고요. 그 이제 윕이라는 회사도 하반기 때 아마 2개의 작품을 납품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아예 작품이 없었어요. 아. 근데 이제 둘 다 어쨌든 작품을 하반기에 납품을 하다 보니 그래도 미디어가 그렇게까지 암울한 건 아니다. 아. 어쨌든 뭐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손실이 나는 친구들이 그쵸. 그 손실이 사실 뭔가 만들었는데 망한 게 아니라 못 만들어서 예. 마이너스였는데 무언가를 만든다면 이게 반전될 가능성은 상당히 큰 거니까 그쵸, 그쵸. 대형사들도 하반기 때 나쁘진 않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쵸. 기대할 요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위원님께 생각하시는 이거 괜찮은데 왜 이렇게 안 보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사람들 별로 관심 없죠. 네. 그렇다면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주가에는 그렇게 버블이 끼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쵸. 기대를 좀 해봅니다. 뭐 좋게 말씀드리면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바로 반등할 수 있고요. 지금 뭐 미디어 주가 보시면은 네. 지금 연초 대비 수익률이 코스피 코스닥보다도 훨씬 그러니까 되게 거의 20% 이상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거든요. 네. 조금만 올라와도 이제 업사이드가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비싸고 이벤트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제 이런 여기에서 이제 턴어라운드를 실적상에서의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만한 요인은 있다. 짠!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현지 위원님께서 쓰신 엔터주 머니 전략 책 10권을 나눠드릴 건데요. 이 영상의 댓글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와 엔터기업 종목 이름을 남겨주시면 추첨으로 10명을 뽑아서 도서를 발송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일주일 뒤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미디어 우리 K 드라마 주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아유,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디어 엔터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만큼 실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해서 조금 더 쉽게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산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도 그렇고 엔터도 그렇고 뭐 영화도 그렇고 광고도 그렇고 나에게 가장 관심 있는 기업 중심으로 먼저 시작을 하신다면 하반기에는 이제 플러스 수익률로 마무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화이팅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쓰신 이 책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